국가별 부동산 가격인데 이건 제가 대충만 말씀드릴게요. 그 2019년도 그 주식 시총, 그 부동산 시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동산분의 주식인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마켓캡 봤는데 한국은 이쪽이 크고 미국은 이쪽이 크고 일본은 이제 이 중간 사이 정도쯤 되더라. 그 자료는 이걸 참고로 했다. 이라는 자료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요 자료 저한테 넘겨봐 주세요. 저한테 좀 줘보세요. 한번 읽어 볼게요. 보고 그다음에 이거는 시점만 비교한 건데 타임 시리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국이 34인데 이 자료가 옛날에 얼마였고 옛날에 얼마였다, 이 자료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 자료도 있다. 근데 요거만 딱 보면 방법이 한국만 딱 비교해 보면 한국은 주식시장이 더 커져야 되겠네 1번, 2번 부동산 시장이 줄어들어야 되겠네 2번, 세 번째 요 자료를 쓰셔서 제가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한국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너무 편중됐나? 요 자료가 나왔는데 이 자료는 이거는 좀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요 세 가지가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핵심. 근데 이 자료들도 약간 틸트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핵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약간 그 정도 좀 레인지를 줄 수 있다 정도쯤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도대체 주식이 있고 부동산이 있는데, 주식이 있고 부동산인데 측정 어떻게 하니? 측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GDP분의 시가총액, 이 지표 안 쓴다고 제가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언제 썼는가 하면 아주 옛날에 퍼도 PBR도 없던 시대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썼어요. 왜? 버핏은 1930년생이잖아요. 1930년생이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나이가 90이고요. 나이가 90이면 태어나고, 우리나라에 태어났었으면 태어나고 10년 15년 지나서 광복을 맞았어요. 광복 맞기 15년 전 사람하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20년 지나면 한국전쟁이 일어나요. 145태 때 뭐 흥남부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거친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퍼가 있었냐고, 그 시대에 PBR이 있었냐고, 그 시대에 재무제표가 있었냐고. 그 없었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시가총액 파는 방법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다우지수를 만든 거예요. 시가총액 가주 방식이 아니라 그냥 n분의 1로. 그런 시대에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국려지책으로 했던 프락시예요. 프락시. 대안, 대체. 근데 지금 안 써요. 왜 안 쓰는가 하면 GDP는 국가 개념이잖아요. 시가총액 기업 개념이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뭔가 하면 이제는 현재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같은 회사는 초국가예요. 국가 범위를 벗어나 있어요. 초국적 기업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 맞겠냐고. 그러니까 주식을 평가할 때는 전부 다 퍼로 보거나 PBR 같은 걸 보거나 다른 자료를 보지 그렇게 GDP분의 시가총액 이런 걸로 안 봐요. 그러니까 GDP분의 시가총액은 이만큼 된 핵심 지표 중에서 다 이거 보니까 이건데 이거 보니까 이것도 이거 보니까 이건데 다음 건 또 볼까? 이 정도 수준.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 수준으로 따지자면, 밸류에이션을 보자면 한 넘버 10 정도쯤 있는 지표 정도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1번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저 시가총액이 되게 높아진 이유가, 미국 시가총액이 높아진 이유가 돈을 못 벌어도 상장시켜 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장 요건이 엄청 까다롭잖아요. 그게 다른 거죠. 독일 같은 경우도 되게 낮아요. 독일은 대부분 기업들이 상장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직접 자금 조달을 하는 시장이 별로 없어요. 채권 발행하지 않아요. 은행에서 대출해 오지. 그러니까 간접 금융시장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일반적으로 해서 빵 때려가지고 야 누가 비싸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것도 저것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시장 시가총액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평가가 좀 쉽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에 몰래 살잖아요. 대부분 아파트에 살잖아요.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데 미국의 알래스카는 남한의 17배예요. 근데 거기는 그래서 별로 아파트도 없어요. 있긴 있지만 되게 적죠. 그래서 거기에 한 30년 전에, 한 5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집을 짓고 살았어요. 굉장히 넓고 넓은 곳에. 그럼 그 부분이 시가가 있겠냐고, 마켓 밸류가 있겠냐고. 그냥 히스토리컬 원가밖에 없는 거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막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타임 시리즈는 좀 의미 있겠죠. 타임 시리즈는.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을 평가를 하는 거는 모든 비교를 할 때 원칙은 애플 투 애플이에요. 사과는 사과랑.
애플도 오렌지 하시면 안 돼요. 사과를 오렌지랑 자꾸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이런 거 분석할 때도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끼리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애플은 애플끼리 분석을 해요. 이렇게 애플 내에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애플과 삼성전자 이렇게 비교한 법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하지 않는다. 애플도 애플 프린시플을 지켜라. 비교할 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부동산 어떻게 분석을 하는데? 부동산 분석하는 방법은 제가 이 자료는 진짜 훌륭하다 라고 생각했던 자료가 있어요. 국내 주택가격 적정성 분석이라고 한 2010년 3월달에 나온 건데 지금까지 10년이 지나고도 이 자료만큼 저한테 되게 인사이트를 던져준 자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딱 보면 거품이니 아니냐, 거품이니 아니냐, 가격이 움직였고 이런 의견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1인 가구가 늘고 해서 이게 2010년도 자료예요. 자, 비교를 할 때 물가와 아파트를 보죠. 물가와 아파트를 비교한 방법이 하나가 있다. 두 번째는 프라이스 인컴 레이셔를 갖고 비교한 방법이 하나가 있다. 세 번째는 하우징 어퍼빌리티 인덱스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좋아하는가 하면 프라이스 렌탈 레이셔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프라이스 렌탈 레이셔. 우리 매매 전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그럼 이게 뭐랑 비슷한가 하면 얘는 주식으로 따지자면 마치 퍼랑 똑같아요. 주식으로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PBR이랑 비슷해요. 얘는 주식으로 따지자면 EPS 모멘텀이랑 비슷해요. 그 다음 비교를 할 때 얘를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비교를 하는가 하면 서울 PIR은 서울 PIR끼리, 강남 PIR은 강남 PIR끼리, 소득분위 5분위는 소득분위 5분위끼리 비교를 하지 막 섞어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은 되게 아이덴티컬한 프로덕트예요. 어떤 사람도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똑같은 걸 사요. 근데 집은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1층 다르고 2층 다르고 3층 다르고 이게 이 정도 좀 다른 것이 아니라 남향 다르고 북향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분석하는 건 이것보다 훨씬 더 좀 세밀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표를 볼 때 일단 아닌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요는 아닌 거고 이거는 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를 참고를 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굳이 여기서 분석을 한번 더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적정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랑 제일 비슷하냐 하면 이거랑 좀 비슷한데 제가 했던 아이디어가 적정이랑 비교한 건 이제 요건데 예. 일단은 레벨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싸니 비싸니 궁금하셔서 한 건데 얘기를 딱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부동산 가격도 물가 일종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과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비슷하고 일본은 이렇게 비쌌던 적이 있고 지금은 좀 싼 편이고 요게 나왔던 2010년도 기준으로 미국 2006년도에 비쌌었잖아요.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그래서 이거 제가 책에 이제 적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주택 가격과 물가가 비슷해요. 근데 여기 보면 한국은 안 그래요. 한국은 안 그런데 한국 딱 분포를 해보면 제가 이제 책에다가 이제 그런 걸 적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물가가 움직이는 요소는 뭐가 있는가 하면 통화지표가 있거든요. 통화지표가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써놨는데 우리나라는 M2 증가율과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하고 그래서 자료를 만들면 그렇게 나오는데 현재 자료를 이제 미국 하나를 대충 보고 뭐 자세히 보려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대충 볼게요. 케이스 실러 지수가 이제 존재를 해서 이게 미국 부동산 가격 지수인데 현재 미국 부동산 가격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2006년도 고점을 경신을 했고 얘랑 상관관계가 높은 게 뭐냐라고 하면 물가 지수예요.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자료예요. 자료를 애드하고 그 다음 이 자료를 포맷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료를 이제 볼 수 있고요. 너무 기간 기니까 기간을 2000년부터 이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자료가 나오죠. 요게 두 개 시점을 똑같게 할 수 있는데 좀 어려운 건데 한번 해보면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미국만 보여드릴게요.
한국은 하면 또 논란이 또 여지가 있어서 한국도 한번 나중에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지표가 있고 이 지표가 있는데 기준점이 다르잖아요. 그럼 기준점을 똑같게 잡으면 돼요. 1000으로 이렇게. 그러면 상승폭이 나오겠죠. 상승폭이 나오겠죠. 상승폭. 그래서 다운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기간이 나오고 데이터를 동일한 타임에 맞추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부동산, 여기가 케이스 실러고 여기가 PC죠. 그래서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분명히 버블인데 버블이 아니고 여긴 되게 쌌죠. 2012년 되게 쌌죠. 싸고 지금 현재는 뭐 이제 고만고만한 수준이다. 버블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료를 한국도 자료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을 수 있고, 제가 책에 썼는데 그 다음 주까지 한 분이 한번 해보시길 한번 바랍니다. 해보시고, 왜냐면 그게 우리가 배우고 생각을 해보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그 M2 지표를 갖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 제가 요 한국에 대한 답은 다음 주에 제가 답을 드리도록